자, 네오위즈입니다. 네오위즈도 오늘 변동성이 크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뭐 네오위즈 홀딩스나 네오위즈나 이제 뭐 번갈아 가면서 계속 움직임 주고 있는데, 일단은 단순 논리예요. 네오위즈 자체를 우리가 뭐 펀더멘털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이슈죠. 이슈가 계속 불거져 있으니까 들여다보는 거고, 펀더멘털적인 부분 먼저 놓고 보시면 이제 컨센서스 보실 때에 일단 시가총액이 1조는 안 되는 종목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이제 뭐 데브시스터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타 이제 대형사들 대비해서는 다소 네오위즈는 뭐 저평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는데, 또 게임주들에 대한 뭐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뭐 감안했을 때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사실 1조가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 부담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터져 있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뺑뺑이 거래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 좀 만약에 들어가시더라도 잘 하시고, 변동성 매매 원활치 않은 분들은 접근 범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기준에 이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 일단은 저평가냐라고 했을 때 동종 업체들 기준에서는 이제 조금 뭐 저평가 인식을 잡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시장의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엄청난 저평가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편입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개인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고, 개인들의 신용도 6.48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되고, 수급 부분도 이제 뭐 메이저가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말 그대로 이제 오늘 들어오는 이 수급도 하루에 3%에 달하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근데 하루에 뭐 2%씩도 12월 7일 날 빠져나가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액티브 쪽에서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액티브 쪽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매도 성향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오늘 기준에 거래대금 거래 평균 단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거래 평균 단가가 이렇게 35,000원 수준인데, 프로그램 쪽에 순매수가 지금 61만 주 정도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이 프로그램 순매수가 이제 조금 전에 시간별로도 나 확인을 해봤지만은 35,000원 위에서의 한 20만 주 정도 물량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계속 또 손바뀜도 있었겠죠. 그리고 윗방향으로 이제 쏘는 그러한 매수 강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졌을 때 이제 그 프로그램 쪽의 수급 범위는 평균 단가가 35,000원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프로그램이 더 들어올지 아니면은 뭐 오히려 빠져나갈지, 또 여기서 그냥 정체 상태로 끝날지는 뭐 사실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어제 한국 BNC 쪽이 프로그램 더 들어오면서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네오위즈의 경우도 결국은 이제 분봉 기준에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프로그램 쪽의 수급 범위는 이제 우리가 들여다봤고, 또 오늘 매매 평균 단가 들여다봤고, 그러면 대략 오늘 매매 평균 단가가 35,000원이고 프로그램 쪽에서는 조금 더 윗가격에 들어온 부분이 있으니, 물론 한 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명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집어 들어올릴 때 이미 프로그램이 굉장히 강도 있게 들어온 겁니다. 이 물량이 차익 실현도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들어온 쪽은 방어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손절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의 기준은 일단 밑에서 산 거는 만약에 단기 물량인데 위에서 산 거는 공매도에 대한 뭐 쇼커버링이 됐든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밑에서 산 물량을 차익 실현하더라도 밑에서 방어해주는 쪽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프로그램 수급을 보고 그들의 평균 단가를 보고 같이 움직이겠다라고 프리미엄 일부 주고 들어가는 방법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기준은 거래가 수반되면서 들어올리느냐. 지금 사실상
30만 주까지 뭐 안 실려도 상관없거든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미 이 시가총액 7,800억짜리에 거래대금 2천억이면 마감 때까지 최소 3천억 이상 터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미 시가총액 7천억짜리에서 터질 만큼 터진 거고, 지금 거래대금이 5위입니다. 작지 않은 거래대금이에요. 뭐 6위로 동진세미캠 때문에 6위로 밀리긴 했습니다만 작지 않은 거래대금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30만 주만 실려도 상당하다. 그래서 그 30만 주가 실리는 걸 보면서 쫓아가겠다. 난 시간이 있다. 그러면 지지를 받고 거기서 거래를 터뜨리든 아니면 앞전 고점을 또 넘기면서 터뜨리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시가총액 1조 미만의 종목에서는 최대 폭에 쫓아가는 흐름을 15%까지로 규정을 한다. 근데 딱 한 가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주 특이한 케이스는 그 윗방향으로도 더 쫓아붙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지금 현재 거래대금 최상위 프로그램 매수 최상위의 기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정형화된 틀에서 기준을 잡습니다. 그럼 이 정형화된 틀은 누가 만들었는지? 윤정두가 만들었죠. 누가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준점은 없잖아요. 어디서 들어가라, 어디서 차익 실현해라, 어디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15% 올라온 거 다 오른 걸 왜 주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결론적으로 15% 올라와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제 지극히 정상적인 매매 패턴을 기준을 잡으시고 대처하시는 거고요. 변동성 매매에 내가 좀 자신이 있고 나는 월등해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15% 등락 범위까지도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된다라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폭은 20%라고 써놓긴 했어요. 그 부분은 뭐냐? 지금처럼 거래대금 최상위 프로그램 매수 순매수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데 추세 강화 부분을 확인을 했더니 한 단계 더 치고 들어올릴 때 수급이 확인이 되더라. 그럴 때 최대 20%까지 따라붙는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5분봉의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월봉,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아니고 추세적인 부분도 아니고 우리는 기술적인 부분의 접근 범위를 가져가니까 2000년 이후의 흐름,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 이후의 흐름, 그리고 뭐 10월 이후의 흐름으로 볼까요? 10월 이후 이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사실상 거래가 이제 수반되고의 흐름들이 쭉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도 마찬가지, 또 이때도 마찬가지, 거래가 터지면서 변동성이 나올 때만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거래 터질 때 기준에서의 흐름. 그리고 마찬가지로 월봉 기준에서도 윗골이 이렇게 달려있는 부분의 흐름도 거래가 터질 때 기준에서, 주봉 기준에서도 상승 확인형의 기준에서 저 기준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악형의 기준에서도 거래가 터질 때 기준, 여기서도 마찬가지 거래가 터질 때 기준. 모든 것은 거래가 터져질 때의 흐름을 기준을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갭 상승이 나오고 거래량이 수반됐을 때 빠르게 이제 따라붙을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쪽을 놓고 보실 때 어때요? 개인들의 수급으로 이런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확장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개인들을 흥분시킬 수 있는 그런 기존 추세 범위가 또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어요? 뭐 프로그램에서 주구장창 때려서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설정을 해서 놓고 본다는 거예요. 자, 텍스 전략의 기준을 잡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준점은 명확해요. 3만원, 3만500원, 35,500원, 3만원, 35,000원, 그리고 거래량 30만 주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나오느냐, 그 정도의 관점이고, 네오이즈는 이제 기존의 동진 세미캠 전략 부분을 잡아다가 같이 보는 걸로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편입 단가 대비 마이너스 3에서 5% 조정 시 손절, 그죠? 일단은 이게 이제 동진 세미캠 전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같이 붙여서 네오위즈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네오위즈의 변동성 기준의 매직 계산기를 좀 봐야 되겠죠. 네오위즈 코드 번호
뭐 이렇게 녹화하는 사이에 변동이 나와요. 벌써. 그죠? 095660 095660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단기 공략주로 이미 설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 계셨던 분들은 네오이즈 VI 해서 이제 그 설정 범위를 잡아가셨던 기준이 예쁜 공디님 같으신 경우가 이미 올려드렸어요. 벌써 장중에도 올려드리고 그 기준점에서 이제 관심 종목에 우리가 사실 없었잖아요. 없었던 종목인데 관심 종목에 넣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네오이즈 이제 또 거기에 이제 넷게임즈까지 같이 설정 뭐 이렇게 해서 9시 55분, 10시 28분, 10시 39분 이렇게 같이 들여다보고 계셨고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쪽이 아무래도 유리해요. 저 부분 보면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네오이즈 홀딩스가 강한 게 아니라 네오이즈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움직였으니까 네오이즈 홀딩스가 따라가겠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강한 쪽을 붙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받을 때도 덜 밀리고 올라갈 땐 더 크게 올라갑니다. 결론적으로 이 네오이즈 기준에 오늘 편입의 기준점 설정하실 수 있었던 범위가 사실상은 이제 그 시초가 넘기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32,000원 정도의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굉장히 강화됐을 때 기준의 편입 기준 설정 범위가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난 차익 실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가 대비해서 1.5% 혹은 지금 뭐 시가 대비 고가가 굉장히 크게 넓게 등락 범위가 10% 이상 형성된 거기 때문에 차익 실현 범위는 그러면 2%에서 뭐 4%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20%까지도 따라붙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프로그램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뭐 1시 이전이기 때문에 설정 범위를 볼 수 있고요. 시가 저가까지 밀리는데 편입한다. 그건 안 돼요. 뭐 조정이 많다. 아 대박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매직 계산기 설정해 놓고 이 부분을 텍스트 전략으로 전환을 해서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오이즈 매직 계산기 자 보시면 12시 41분입니다. 매직 계산기 기준에 21일 12월 30일 12시 41분 기준 전략 현재가가 35,850원 이것이 16.40이에요. 가급적이면은 15%까지만 따라본다. 눌려질 때 지금 뭐 35,700원이 15.91이네. 가급적이면 15% 미만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잡으시고 7,899억 원 시가총액이 그리고 거래량은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598만 2,712주 거래대금도 어마어마합니다. 2,093억 원 12시 45분 기준에 거래대금이 네오이즈가 동진세미캠에 밀렸어요. 한국 BNC가 5위고 동진세미캠 4위까지 올랐어요. 네오이즈가 6위입니다. 거래대금 6위.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얼마? 프로그램 순매수가 2위입니다. 하이닉스가 1위고 프로그램 순매수 2위. 어마어마한 거죠. 시가총액 1조도 안 되는 종목. 시가총액 300위에도 못 들어오는 종목이 300에 들어오려나? 하여간에 그런 종목이. 그리고 이제 동진세미캠은 뭐 지금 어제 기준에서도 고점 48,000원 찍고 움직임 나올 때 들여다본 건데 벌써 이제 동진세미캠은 49,000원 넘기고 있는 거고요. 어제 굉장히 미끄러졌었죠. 네오이즈의 고점은 36,750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19.32%예요. 2차 VI 앞두고 눌림폭이고 고점 대비해서 이제 2%입니다. 1.5가 아니라 2% 조정받으면 36,000원에 사실상 절반 이상 차익 실현을 하셨어야 돼요. 저점 물량 잡으신 분들은. 그리고 4%의 기준을 잡으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얼마? 35,300원. 300원이 이탈되면은 100% 차익 실현. 그리고 고점 기준의 이제 돌파 기준은
재돌파했을 때 시가총액 1조 이하죠. 이하 15% 상승 15% 이상에서는 편입 불가. 그리고 개별 매매 가능 특이 케이스. 그죠? 거래대금 최상위 또 프로그램 매수 최상위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고가와 시가 잡으시면 돼요. 뭐 저가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시가가 34,900원. 그러면 얘는 편입이 되죠. 왜냐면 시가총액 1조 이하짜리 15%까지 따라붙는다 했으니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절반까지 밀리는 거는 다소 부담이 되죠. 사실 너무 많이 밀리는 게 돼요. 낙폭과대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영향에 밀리고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 유지가 되고 확인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모를까. 이렇게 요 기준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의미 있는 거래량은 5분봉에 30만 주 잡아드렸죠. 1봉에 5MA, 20MA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수급 보시고, 수급 꼭 보셔야 돼요. 수급 보시고 평균 오늘 거래 단가 보시고 그렇게 해서 대처하시면 됩니다. 네오 위즈 전략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을 하셔서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오셔서 홈페이지에서 요 이벤트 상품 이제 잔여 인원 6명이 채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6명이 채 안 남으셨으니까 잔여 인원 잘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고, 또 연장하셔야 되는 분들 연장하시고, 아시겠죠? 연장하셔야 될 분들 연장하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라이브 방송 쪽에 단기 매매가 월등하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 쪽에 기준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스페셜 방에 계신 분들도 이벤트 해드릴 때 옮겨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템포 쉬었다가 동진 세미캠 기준 잡을 거예요. 근데 이쪽이 지금 프로그램 쪽은 그 매수가 조금 둔화돼 있어요. 둔화돼 있는 과정 속이기 때문에 추가 강세를 뛸 때 그리고 나서 꼬리를 만약에 단다라고 하면은 차익 실현 여부를 고민을 할 거고, 그렇지 않고 프로그램 이외에 이제 뭐 기간 쪽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분봉 보면서 대처를 하면서 움직임 가져갈지 여부도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종목군들도 하나하나 들여다볼 거예요. 컴투스 홀딩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거래 대금이 조금만 더 실려주면 좋겠다. 그 정도 관점이에요.